자, 이번 강의는 조금 길 거예요. 조금 길 건데, 일단 해야 되는 게 좀 많아요. 봐봐. 이제는 이제 원의 방정식을 이제 좌표상에서 어떻게 가지고 놀아야 되냐에 대해서 할 건데요. 일단 원의 정의가 뭐죠? 원의 정의? 한번 스스로 셀프 답을 한번 해보실까요? 원의 정의가 뭐죠? 원은 한 정점으로부터, 정점이 무슨 말일까? 정해진 점이에요. 한 정해진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 이건데요. 그럼 일정한 거리가 얼만큼인데, 이게 바로 반지름이에요, 반지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반지름, 이 길이를 갖는 것들을 전부 다 모아. 그렇게 원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 정의를 그대로 사용해주면 원이 나오는데, 정점이 그럼 무슨 역할을 하는 걸까요? 중심의 역할을 하는 거겠죠. 일정한 거리가 내가 아까 반지름이라 그랬죠. 그쵸? 자, 그러면은 어떠한 중심은 A, B라고 해볼게요. 중심이 A, B. 중심이 A, B고 그 다음에 반지름은 R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중심에서부터 일정한 점들,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을 x, y라고 해서 우린 이 x, y를 표현을 하는 거고, 그럼 얘랑 얘 사이의 거리가 r이 나와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쪽 앞필수 아카데미 오늘 했던 데이 4에 있는 것 중에 앞쪽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유도 과정을 포함한 공식 설명을 해주죠. 그렇죠? 얘랑 얘 사이의 거리는 x-a에 대한 제곱 플러스 y-b에 대한 제곱, 루트 씌운 게 뭐랑 똑같다? 이게 이 점과 a, b와 x, y의 거리인데 그게 일정한 거리가 내가 아까 r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게 r이 나온다. 양변을 제곱해주면 x-a에 대한 제곱 플러스 y-b에 대한 제곱은 r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게 원의 방정식의 형태예요. 알겠죠? 이게 원의 방정식의 기본적인 형태고요. 자, 그러면 요거를 보고 얘는 중심이 a, b고 반지름은 r이구나 이렇게 알아내면 되는 거예요.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은 x 플러스 1에 대한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3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중심은 뭐예요? 중심은 자, 여기가 a1 보면은 a가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렇죠? 중심은 마이너스 1, b가 b쪽이 0인 거죠. 그렇죠? 마이너스 1, 0인 거고 그다음에 반지름은 뭐다? 3? 아니에요. 여기 r 제곱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루트 3이에요. 알겠죠? 루트 3.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게 이제 원의 기본 형태인데, 근데 좀 짜증나게 가끔씩 이렇게 줘요. 방금 내가 썼던 이런 거 말고 조금 다른 표현이 있는데, 어떠한 표현이 있냐면, 막 이런 식으로 줘요. 하나 볼게요. 하나 가져와야겠다. 잠깐만. 실제로 이제 교과서에 있는 걸 가져온 건데요. 이 원의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는 형태가 아니죠. 아까 배웠던 형태가 아니잖아. 조금 다르게 생겼어. 그쵸? 아까 배웠던 형태는 이런 식이었죠. 그쵸?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돼. 그러면 보면 x에 대한 완전제곱식, y에 대한 완전제곱식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러면 여기서 얘랑 얘 가지고 완전제곱식을 만들어 보면 x제곱 더하기 4x 가지고 완전제곱식을 만들어 보면 x 플러스 2에 대한 제곱 빼기 4 이렇게 돼요. 그렇죠? x 플러스 2에 대한 제곱 빼기 4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쪽 y제곱 마이너스 8y 가지고 완전제곱식을 만들어 보면은 y 마이너스 4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16 이렇게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얘가 이걸 바뀌었고 얘가 이걸 바뀌었고 얘네 둘이 바뀌었고 플러스 4가 있었죠. 그쵸? 그러면은 얘네를 이렇게 싹 계산을 해주면 x 플러스 2에 대한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4에 대한 제곱 4 지워지고 마이너스 16는 0 이렇게 되죠. 그쵸? 근데 마이너스 16이 이쪽으로 넘어가주면은 16 이렇게 되죠. 그쵸? 그래서 이런 형태를 완전제곱식을 통해서 이렇게 바꿔냈고 그럼 여기서 이제 알아낼 수 있어.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2,4가 중심이고 반지름이 뭐다? 16? 아니야. r제곱이 16이니까 r은 4예요. 알겠죠? 그러면은 r은 4다. 반지름은 4다.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죠. 그쵸? 오케이? 자, 다음 유형으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유형은 이제 원이 있고 또 다른 원이 있는데 얘네 둘은 위치 관계가 있어요. 그쵸? 어떤 위치 관계가 있냐면 이렇게 안 만난다. 그리고 이렇게 만난다. 그 다음에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다. 아니면 이제 안쪽에서 하나로 이렇게 만난다. 그 다음에 이렇게 안 만나는데 어떻게 안 만나? 이런 식으로 안 만난다.
이렇게 관계가 있는데 각 관계별로 어떠한 상황을 만족해야지 이러한 관계를 만족하는지 보면은 항상 내가 원의 판단 근거는 중심과 반지름이라고 위쪽에서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중심 있으면 이 중심과 중심을 이렇게 이어보면요.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찾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요 거리랑 요 놈은 R1이라고 할게요. 첫 번째 거의 반지름. 얘는 R2라고 할게요. 두 번째 거의 반지름. R1 더하기 R2랑 비교를 해봤을 때 얘가 더 크죠? 이 상황에서는. 그쵸?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돼요? 얘랑 얘 사이의 거리가 R1 더하기 R2랑 어때요? 똑같죠?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랑 R1 더하기 R2랑 똑같게 되죠. 그쵸? 그럴 때 이제 한 점에서 이렇게 바깥쪽에 접하는 거예요. 이런 걸 다른 말로 외접이라고 해야겠죠. 외접. 두 원이 외접한다라는 말로 써야겠죠. 얘 같은 경우 이제 원이 두 점에서 만날 텐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중심과 중심 사이의 이 거리랑 이제 R1 더하기 R2랑 보면은 R1이 요만큼이고 R2는 요만큼이죠. 그럼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보다 R1 더하기 R2가 더 커지죠, 그렇죠?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얘는 어떻게 되냐? 중심 있고 중심 이렇게 잠깐만 그림이 조금 그지 같은데. 중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으면요. 얘 같은 경우는 중심과 요놈 중심 여기 중심이랑 여기 사이에 이 거리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는 큰 놈의 반지름 큰 놈의 반지름에서 작은 놈의 반지름을 뺀 것과 똑같아요. 알겠죠? 큰 놈의 작은 반지름에서 작은 놈의 반지름을 뺀 것과 똑같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거 그림 조금만 다시 그릴게. 얘를 너무 계란 후라이처럼 그려가지고 이쪽에 이런 식으로 그릴게요. 또 중심 이렇게 이어보시면은 이번에는 이제 중심과 중심 사이에 거리가 있겠죠. 얘도 그쵸? 그러면 그게 이게 이 길인데 지금 큰 반지름에서 작은 반지름을 빼면은 자 뭐 조금 헷갈릴 수 있어. 큰 반지름에서 요 작은 반지름을 빼면은 큰 반지름에 작은 반지름 뺀 거보다 큰 반지름에서 야 이거 왜 크다냐? 이거 같다인데 미안. 이거 여기 잘못 썼어. 큰 반지름에서 작은 반지름 뺀 거랑 어떻게 비교가 될까요? 큰 반지름에서 작은 반지름 빼면은 이 길이에다가 이 길이가 좀 더 남죠. 그쵸? 그러니까 얘가 더 큰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이 정도까지만. 그러니까 당연히 뭐 그렇구나라고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또 필기를 하고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또 나중에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해볼게요. 다음 걸로 넘어가 볼게요. 아이고. 왜 떴지? 이거 무시하세요. 알겠죠? 무시하세요. 아까 찍던 게 남아있었나봐.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뭐가 있냐. 이제 이쪽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 더 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원에 관련된 이야기라기보다는 이쪽에서 자주 나오는 건데요.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예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잠깐 번외로 할게요. 이 부분을 아셔야 돼요. 이거 무슨 말이냐? 어떠한 점과 이 한 직선이 있는데 얘랑 얘 사이에 이 거리를 찾아야 되는데요. 거리는 뭐와 뭐 사이의 거리는 다른 말이 딱히 없으면 최단 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가 이 거리일 수도 있고 이 거리일 수도 있잖아. 그쵸? 근데 하필 최단 거리라는 거야. 알죠? 별말 없으면 최단 거리. 그럼 이 거리는 이걸 D라고 하면요. 이걸 어떻게 찾냐면 이 주어진 점을 A, B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직선의 방정식을요. 직선의 방정식은 원래 y는 하고 표현하지만 이 정각선의 거리를 쓰려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해. mx 플러스 ny 더하기 k는 0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돼요. 그러니까 y는 3x 플러스 2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있으면 여기서 y를 넘겨서 3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m이 3이고 n이 마이너스 1이고 k가 2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정과지선의 거리 공식이 어떻게 되냐? 얘는 그냥 공식만 바로 외워주세요. 알겠죠? 유도 과정이 굳이 중요하지 않아서. 루트 m제곱 플러스 n제곱. 그러니까 x 앞에 있는 y 앞에 있는 애들을 제곱해서 더하신 다음에 분해, 이게 분모고, 분자는 이 a, b를 여기다 갖다 대입하세요. x, y에. 그러면은 m 곱하기 a 더하기 n 곱하기 b 더하기 k. 그 다음에 절대값 씌우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양수면 그냥 두면 되고, 음수면 양수를 바꿔줘야 된다는 말이죠. 절대값 씌웠다는 말이겠죠? 요게 저 D값인 거예요. 알겠죠? 정과지선 사이거리. 자, 요거 다 필기하셔야 돼요. 필기하시고, 이제 다음 걸로 잠깐 정지하시고 필기 다 하시고 재생하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다음 쪽으로 넘어와 보면 방금 우리가 이걸 왜 배운 거냐면요. 내가 방금 이걸 왜 넣었냐면은 아까 원과 원 사이의 위치 관계도 했었는데요.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도 해야 돼요.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는 이렇게 안 만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원과 직선이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한 점에서. 그 다음에 다른 거 하나는 원이랑 직선이랑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찾냐? 이 관계인지 이 관계인지 이 관계인지 어떻게 하냐면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찾아. 그러면은 얘가 D라고 해봐.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방금 알려줬죠. 그쵸? 찾아. 그 다음에 얘는 반지름이죠. 그쵸? 반지름. 반지름이랑 얘랑 비교하면은 누가 더 커요? D가 더 크죠. 그쵸? 그러니까 요러면은 안 만난다. 알겠죠? 얘는 어떨까요? 이 길이랑 반지름이랑 어때요? D랑 반지름이랑 똑같죠? 그러면 한 점에서 접한다. 요놈 같은 경우는 요게 R이고 요만큼이 D잖아. 그쵸? 그럼 R이랑 D 중에 R이 더 크다. 요런 땐 두 점에서 만나죠. 그쵸? 요렇게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요런 것도 물어봐요. 야, 그럼 이 점이랑 이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찾을까?에 대해서 물어보거든요. 자, 그럼 이 거리는 또 어떻게 찾냐? 자, 이 거리를 찾을 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쓰이는데 이렇게 만났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찾을 수 있어요. 그쵸? 어떻게 찾죠?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인 D죠. D. 어떻게 찾는다고? 아까 그 공식,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찾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내가 찾고 싶은 건 이 길이야, 이 길이. L. 이 길이야, L. 근데 원은 항상 중심과 반지름이라고 했죠. 그쵸? 그럼 중심, 반지름을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여기가 직각이고요. 여기가 이렇게 2등분 되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2등분 되고 여기는 R이거든요. 이렇게 반지름. 그러면은 요만큼은 뭐예요? 2분의 L 아니에요? 2분의 L. 그쵸? 그러면은 피타고라스로 D제곱 더하기 4분의 L제곱은 R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얘를 알기만 하면은 L이 알 수 있죠. 그쵸? L을 알아낼 수 있죠. 그쵸? 그럼 L만 알아내면은 이제 바로 이 길이가 나오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안 풀고 연립을 해서 푸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요새 연립해서 푸는 거 어떻게 풀어요라고 하는데 어떻게 푸냐? 봐봐요.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애가 있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라는 게 있어요. 얘도 뭐 원이고 직선이니까 원, 직선이 이렇게 만날 거예요. 만나는 상황으로 그린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은 그럼 이 점과 이 점을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하면 이 점과 이 점? 그럼 점을 구하면 되겠군 하고 y를 갖다 넣고 연립을 해요. 근데 안 나와. 이게 식이 계산이 깔끔하게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연립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 중심과 직선 사이. 중심이 0,0이죠. 0,0과 얘 사이의 거리를 찾고 여긴 반지름 R이 몇이에요? 2죠. 그쵸? 해서 요놈과 요놈 피타고라스에서 여길 찾고 여기에다 몇 배? 2배 해주면 이 전체 길이가 나오는 거죠. 그쵸? 요거에 2배 하면 L이 나오는 거니까. 그쵸? 이런 식으로 가라는 거. 설계를 가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이 정도까지만 하면은 다 된 것 같은데 그래도 딱 하나만 더 할게요. 내가 좀 욕심이 나. 이 부분은 가르쳐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자, 보시면은 마지막 하나 이제 뭐냐면요. 아까 상황 중에 원이 있고 접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럼 이 접선은 어떻게 찾냐면요. 접선 어떻게 찾냐면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요 점을 준 경우. 점을 주었다. 요 점을 예를 들면 A, B라고 하고요. 이 중심을 이제 뭐 M, N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직선의 방정식은요. 항상 직선은 뭐랑 뭐가 필요하냐면 기울기와 한 점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 얘는 한 점을 A, B라고 줬어요. 그럼 우린 기울기만 찾아내면 되는데 기울기를 찾을 때 기울기를 이제 M이라고 하면 이 기울기를 어떻게 찾아내냐면요. 여기 M 써있네. 그러면은 여기 이미 M이 써있으니까 문자가 중복되면 안 되니까 기울기를 T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기울기를 어떻게 구해야 되냐? 이거의 기울기가 t인데요. 중심과 반지름 핵심에 와서 여기랑 얘랑 이어보면요. 성질 중에 여기 직각된다는 성질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직선의 기울기는 n-a분의 n-b죠. 그렇죠? 오케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x에서 x좌표 뺀 것분의 y에서 y좌표 뺀 거예요. 알겠죠? 요 놈이 이 직선의 기울기고 이 직선의 기울기가 t죠. 그렇죠? 그러면은
두 직선끼리 서로 수직하면요. 곱했을 때 마이너스, 기울기끼리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라는 성질이 있어요. 알겠죠? 그럼 이거를 통해서 뭐를 찾아내게 돼 있을까? 이 t를 찾아낼 수 있어요. 지금 n, b, m, a는 얘랑 이 점은 아는 상태 알겠죠? 아는 상태로 t를 찾아낼 수 있을 거고, 그럼 이 t가 나오면은 y 마이너스 y 좌표는 기울기의 x 마이너스 x 좌표 이렇게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 한 점이 필요했을 때 이런 식의 아이고 미안 아이고 잠깐만 이런 식의 공식을 쓰는데 이때 기울기를 찾는 방법이 이러한 방법이 있다는 거 알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울기 쪽에 약간 추가적인 개념 설명이 필요하시면은 또 요청을 하시면은 더 자세한 거를 찾아서 만들어 줄게요. 알겠죠? 이 정도까지만 하면은 될 것 같은데 또 여기서 아까 내가 지금 점을 준 경우잖아 지금 그쵸? 지금은 점을 준 경우고 두 번째는 기울기를 준 경우가 있어요. 기울기를 준 경우 기울기를 줬다는 건 y는 ax 플러스 b 여기서 얘가 뭐예요? 기울기를 줬으면 a를 이미 아는 거죠. 얘가 직선의 방정식인 거잖아 그쵸? 그럼 여기서 이미 a를 알면은 이 b만 찾아내면 되는데 b를 어떻게 찾아내냐? 기울기를 알 때 봐봐요. 접하는 놈은 얘랑 중심 사이의 거리가 곧 뭐예요? 반지름이죠. 그쵸? 그러면은 이 직선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다 라는 식을 세워주면 될 거예요. 알겠죠? 이 정도까지 필기해 놓으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한 번만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하나만 해줄게요. 두 가지에 대해서 예시를 해서 자 예시 직선은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라고 잡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문제는 원 위에 점이 있는데 원 위의 점 1, 루트 3에서 접선을 찾으세요. 이거 어떻게 찾는다고?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원이 있고 1, 루트 3에서 접선이 이렇게 있을 거야. 그쵸? 그럼 뭐만 찾으면 된다고? 기울기만 찾으면 된다고. 그럼 기울기는 여기서 이 수직 조건 이용해서 찾는다고 그랬죠. 그쵸? 이 점이 지금 0,0이잖아? 얘의 중심이 0,0이니까. 그러면은 이 기울기를 찾아보면은 1 빼기 0분의 루트 3 빼기 0이죠. 그쵸? x 뺀 것분의 y 뺀 거. 그럼 요 놈이랑 내가 알고 싶은 이 놈의 기울기. 내가 알고 싶은 놈의 기울기랑 곱하면 마이너스 1 나온다고. 그럼 내가 알고 싶은 놈의 기울기는 뭐가 돼? 여기가 루트 3이죠. 그쵸? 내가 알고 싶은 놈을 루트 3으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나오죠. 내가 알고 싶은 놈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야. 아, 그러면 y 마이너스 y 좌표는 기울기의 x 마이너스 x 좌표예요. 알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제로 갈게요. 두 번째 예제는 또 뭐냐? 똑같은데요. 다 똑같은 상황에서 이번에는 점을 준 게 아니라 원 위에 점을 준 게 아니라 그냥 기울기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원은 저런 식으로 똑같이 있는데 이제 원 위에 접하는 애들 중 두 번째 문제 기울기가 3짜리라고 해요. 기울기가 3짜리인데 얘한테 접하는 놈을 찾으래. 근데 원에 이렇게 있으면 기울기를 요 정도로 줬으면 기울기가 3짜리는 두 개 나와요. 여기서 얘 하나랑 얘 하나. 그쵸? 얘도 기울기 3이고 얘도 기울기 3이라고 해보면. 그쵸? 그러면 이제 어떻게 찾냐? 자, 기울기 3이라고 준 거는 직선의 방정식에서 ax 플러스 여기서 3x 플러스 뭐 하고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죠. 그쵸?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얘가 접하기 때문에 요 직선부터 중심 사이의 거리가 곧 뭐예요? 반지름인 2죠. 그쵸? 그럼 얘랑 여기 중심인 0,0 사이의 거리가 2다로 찾으면 공식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형을 해주고 내가 아까 왜 적어줬던 공식 있죠? 그거 다 필기하셨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루트에 3의 제곱 9 마이너스 1의 제곱 1 분의 0,0을 대입해. 그런 다음에 k. 근데 여기다 절대값 씌우라 그랬죠? 이게 몇이라고? 반지름이 길이인 2라고. 알겠죠? 이게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다.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러면 루트 k가 뭐다? 2루트 10이다. 그럼 말은 k가 뭐라는 거예요? 2루트 10일 수도 있고 k가 마이너스 2루트 10일 수도 있는 거죠. 절대값이니까. 그쵸?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k 값이 2번 들어가시면 답이 2개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좀 되게 빡세죠? 필수 아카데미 중에서도 요즘 굉장히 빡센 부분인데 뭐 하나 놓치고 갈 부분이 없어요. 다 알고 가야 돼요. 알겠죠? 이 영상은 2번, 3번씩 보고 필기를 여러 번 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으니까 잘 알아두세요. 알겠죠? 여러 번 계속 나올 거예요.